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증시가 정말 뭐 말할 게 없네요. 말할 것도 없고 드릴 내용도 없고 그냥 일단은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좀 슬픈 내용을 전달 드리면서 지금도 실시간 기준 보시면 나스닥은 마이너스 2%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선물 지수가 S&P 500은 마이너스 1.5%, 다우 30은 마이너스 1%다. 그래서 미국 장이 개장하고 나서 또 어떤 흐름이 나와줄지가 또 중요한데, 어제 분명히 그 나스닥이 5% 가까이 하락했다가 상승 전환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얘기 드렸죠. 하방에 가게 되면 요렇고 상방에 가게 되면 요렇다. 재료는 요렇고 대응은 요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시장에 대한 얘기, 증시를 얘기 많이 드리면서 좀 마음을 다잡으시라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 이제 뭔가 반등 신호가 나오고 반등 파동을 먹고 그때쯤 비로소 고민하자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큰 틀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 반등 파동이랄 게 나온 게 없고 계속 지속적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 영역은 일단 벗어난 겁니다. 지금 와서 매도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매도 영역 절대 아니고요. 좀 제가 볼 때는 분명 반등을 줄 때 고민하든가 이미 늦었다고 봐요. 더 빠질지언정 늦었습니다. 왜냐면 기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이미 낙폭 과대일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말 그 기다리지 못해서 예를 들어 2월, 3월, 4월까지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그 공포에 매도를 하고 나서 몇 달 뒤에 갔더니 어, 원금은 아니어도 반등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손절하면 정말 그땐 그랬지가 되는 최악의 매도권에서 매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으로 버티면서 좀 바라봐야 되는 그 위치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요. 보시면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또 뭔가 변동이 나올 때마다 얘기를 드리기로 했죠. 변동이 나올 때 증시의 변동이 나올 때 뭔가 일단 시장 얘기는 드릴게요 라고 얘기 드렸는데, 사실 그 월봉상으로는 지금 이제 사실 그 월봉 20주선을 굉장히 제가 좀 중요하게 보자라고 얘기 드렸는데, 월봉 20주선이 아주 힘없게 지금 지탱 못하고 끝날 것처럼 끝나죠. 뭐 거래일도 며칠 안 남았고 지금 추세면 정말 좀 힘들어 보인다라는 게 그냥 당연 그냥 당장만 보면 그렇고, 자 보시면 요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2720포인트인데 요게 2700포인트가 빠지면 뭐 지금 사실은 이게 주봉이긴 하지만 이번 주만 해도 이렇게 빠졌거든요. 근데 주봉만 봐도 이번 주 그 충분히 2700포인트가 빠지면 2500 후반 2600까지는 그냥 다이렉트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는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기는 호가창이 비어 있습니다. 호가창이 비어 있는 구간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호가창이 이렇게 상승할 때 여기 보시면 굳이 얘기 드리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도 열릴 수 있어요. 여기에 봤던 2580포인트가 레벨권 여기서 한번 멈출 수 있는 자리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기술적 지표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여기 단까지 2400포인트죠. 여기까지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열어놔야 돼요. 항상 이렇게 보시면 여기죠. 2400포인트까지도 뭐 각오하면서 봐야 되고, 2400포인트가 간다가 아니죠. 자꾸 이렇게 올인하시면 안 되는데 일단 2560포인트까지 2600포인트까지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그리고 또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에요. 2500포인트 열어놓고 보자는 거지. 여기서 반등 나올 수 있고, 반등 나오면 2890포인트 2890포인트가 다시 올라간 다음에 여기가 저항대가 될 테니까 여기서 비로소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반등 파동을 기다리자는 얘기지 지금 매도를 할 영역도 아니고 매수할 영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2700대가 멈춰주는 것도 중요한 자리였고, 사실은 오늘 분봉만 보시면 2700대에서 2705포인트 정도죠. 거기 부분에서 반등을 일단 성공했거든요. 여기 부분이거든요. 여기 2015포인트 정도 여기인데, 여기 부분에서 일단 조금 반등해주는 모습이 잠깐 나왔어요. 잠깐 나왔는데 그대로 다시 반납하더라. 그래서 다시 힘없이 밀렸다. 그래서 혹여나 매수를 해볼 때는 요럴 때 좀 노려보는 겁니다. 반등 파동이 나와서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죠. 2705포인트가 무슨 자리인지 또 보여드릴게요. 2705포인트 정도에서 반등 나왔다가 재차 밀리는 모습이었다라고 끝내서 요런 거 뭔가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대에서 정도나 소량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게 2705포인트가 뭔데? 라고 얘기를 드리면 보시면 일봉으로 가야 돼요. 일봉으로 가서 쭉 이렇게 늘려보시면 여기 표시가 여기서 안 나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평선입니다. 이평선 보시면 이동평균선이죠. 이동평균선. 어씨, 갑자기 헷갈리네. 갑자기 헷갈리는데요. 이동평균선으로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중심선이 21선이고 21선이 지금 기준으로 2900포인트죠. 2900포인트가 21선. 이게 엄청 나게 벌어져 있는데, 자, 5일선이 심지어 5일선이 심지어 2810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2720포인트.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밀려 있는 거죠, 지금. 엄청나게 과매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표가 왜 빠져 있지? 자, RSI 한번 보시면 코스피 RSI가 이제 좀 침체 구간에 들어왔다 정도예요. 이제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때도 그랬고 요때도 그렇지 않고, RSI 기준으로 요때 과매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과매도 진입이에요. 이제 진입. 그러니까 여기서 돌려 나가려면 며칠 또 지표로, 기술적 지표로만 봐도 며칠 걸리는데, 2705포인트 지금 설정이 안 돼 있는데 2705포인트 정도가 저희 말씀드렸죠. 이평선 보시면 여기 뭐 50일, 5일선, 11선, 20일선, 60일선, 120선 이렇게 있습니다. 241선도 아니고, 241선 이미 깨진 지 오래고요. 481선이에요. 그러니까 2년선입니다. 2년선. 2년, 4년 481선이 2505포인트 정도 됐어요. 여기 정도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그 이평선 정도 기준, 우리가 기본으로 들어와져 있죠. 거기서 일단 반등이 살짝 성공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잠깐이지만. 그래서 2705포인트 정도에서 살짝 반등해줬다가 재차 밀리는 게 확인됐습니다. 밀리고 끝났죠. 그래서 2705포인트가 깨지면 2705포인트가 깨지고 2700포인트가 깨진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봉상 2000 여기까지 밑단이 열려버린다. 열려버려서 정말 그 당장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봉상 120선 정도 되겠죠. 주봉상 120 주선 2612포인트까지 이평선상으로 이렇게 밀린다는 거죠. 열려 있다는 거죠. 그만큼 호가창이 비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하락폭이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2700포인트도 되게 중요한 수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자, 지수는 그렇고 어차피 지금 지지도 못 받고 맨날 흐르기만 하니까 지지되고 뭐고 필요가 없죠. 사실은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우린 찾아가지고 대응하는 거죠. 2705포인트 때 멈춰주고 반응을 보자 하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2705포인트를 설정해 놓고 여기서 이평선이 돌파되는 기준점에서 조금 매수를 해봤습니다. 매수를 했지만 좋은 매수가 아니었죠. 오히려 좋다기보다 뭐 오히려 그냥 다 반납될 만한 그림이 나왔고, 내일 시장이 무너진다면 다시 다 마이너스 전환 되겠죠. 그래서 내일 흐름 보고 바로 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산 것들은 또 바로 대응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밑단이 많이 열려버린다고 하면 대응해야겠죠. 근데 지금 미국 선물 지수나 이런 것들 보면 약하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출발해서 하락 빠진다고 해서 다시 반등 올라오더라도 당장은 2705포인트 정도가 저항대가 될 겁니다. 그런 데에서 다시 고민해봐야 되는 수준이 될 수 있다라는 기술적 지표만 얘기 드리고, 자, 그러면 시장에 어떤 재료가 있고 어떤 뉴스가 있느냐,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더 빠질 거고 얼마나 더 올라갈 거냐라는 좀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 자, 파워포인트 영어로 해야 되나 보죠. 파워포인트 여기서 대충 적어 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방송이 또 늦다 보니 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1번 우크라이나 뭐 그래서 이제 프랑스, 독일, 프랑스,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등등등 해가지고 다시 26일날 회담이 있습니다. 10 말도 안 되네. 30, 25, 30. 자, 보시면 회담 있죠. 회담. 그래서 좀 이렇게 전쟁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가능할까? 해소 가능? 사실 지금 그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 어렵다라고 나와요. 어렵다, 쉽지 않다. 이게 26일입니다. 26일이고
그리고 자 2번이 그거죠. 뭐 인플레이션, 인플레 해가지고 FOMC 가 있고 이게 26일, 28일인가요? 아직도 이거 좀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해서 발표가 나온다. 요런 게 일단 요거 두 개예요. 크게 없고 그런데 좀 여기서 또 하나 좀 예측을 해보자고요. 이제 증시를 보시면 자 이게 전쟁이 가능한가? 전쟁 가능한가? 라고 하면 자 러시아는 그 핵 보유 1위 보유 1위 국가예요. 다 미국으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국가 1억 3천만 기 1억 3천만 기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미국은 1억 그 2위가 미국이고 한 1억 기 정도 돼요. 1억 기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수로. 그래서 가장 많은 핵을 보유한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그러면 이번 회담이 안 좋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그 계속 그 전쟁을 한 해 만에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전쟁이 시작되고 미국이 뭐 제재가 들어가고 서유럽에서 제재가 들어간다 그러면 정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까요? 세계 3차 대전? 설마 세계 3차 대전 가능할까? 요것만 딱 보고 일단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죠. 정말 미친 짓 하고 막 쏴대면 가능하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양국에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엄청난 피해가 가는 거죠. 뭐 코로나가 뭐가 중요합니까? 당장 미사일 쏴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럼 뭐 증시가 뭐가 필요합니까? 먹고 살 수 있는가가 중요하지. 주식 빠지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집이 뭐가 중요하고 차가 뭐가 중요합니까? 전쟁이 나면. 근데 핵 보유 1위 러시아가 만만한 국가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해소하려고 그래서 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회담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말도 하고 그다음 러시아는 우리는 전쟁한다는 생각한 적 없어. 니네들이 오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한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전쟁 가능하겠나? 가능하냐? 가능해? 이게 정말 전쟁 가능해서 빠질 거야? 라는 건데 근데 이게 문제는 바로 해소가 되지는 않아서 증시의 악영향은 지속될 겁니다. 요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빠지고 간 것들은 V자 반등 가기는 쉽진 않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는 V자 반등 나갈 수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요거는 이제 금리 인상 조금 완화하고 뭐하고 하면 괜찮다. 그리고 좀 기업 실적들이 중요한데 오늘 뭐 애플도 실적하고 테슬라도 실적 발표하죠. 좋아요. 다 목표가 상향이 됐단 말이죠. 목표가 상향. 이런 것들은 재료라는 얘기죠.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재료다 그렇게 보이고 얘기 드렸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미국 기업들도 그렇고 실적은 좋다는 얘기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실적이다. 근데 실적이 받쳐주는 그 긴축은 괜찮다는 거예요. 실적이 받쳐주니까 긴축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안 되면 안 된다고요. 얘기 드렸죠. 근데 요 두 가지만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약하니까 요런 그게 가능하냐? 우리나라 증시만 너무 약하지 않냐? 글로벌 중에 꼴찌인데. 근데 이게 단데 우리나라만 유독 약하냐 얘기하시는데 이걸 사람들이 또 잊고 있어요. 또 보면 북한 있어요. 우리는 북한. 항상 오늘도 미사일 2발을 발사했어. 미사일 발사 2발. 오늘도 미사일 발사 2발을 했고. 그러니까 미사일을 최근에 올해 1월이죠. 올해 들어서 5회인가? 5회 발사했어. 5회 도발. 역시.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가 안 좋고 하니까 요걸 틈타 가지고 북한이 더 오발하고 있어요. 지금 뭐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러시아도 저렇고 한데 막 나도 미사일 쏘는 겁니다. 계속 뭐 미국에 대해서 불만 갖고 쏘고 막 일부러 더 돌발하고 있다는 거죠. 요게 우리나라 K 주식에 좋겠습니까? 근데 요게 요즘 쏙 들어갔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K 주식에 악재죠.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우리나라는 이 북한 리스크 때문에 항상 껴안고 있어요. 우리도 체감 못하고 하지만 우크라이나랑 그 러시아랑 그 난리가 나가지고 미국 증시 다 이렇게 되게 긴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는데 우리나라라고 말짱하겠습니까?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고 도발하는데 그 상대국인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증시가 안전하겠냐고요. 그렇게 또 보셔야 돼요.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악재예요. 이건 항상 껴안고 가야 돼요. 앞으로도 통일 전까지는 껴안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 있어요. 근데 요거 잊고 있어요. 요즘에 요거 얘기도 안 해요. 유명한 애널리스트들도 북한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이거 과연 아무렇지 않을까요? 과연 외국인이 매도할 때 북한은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하고 매도 안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 불안감이라는 거죠. 얘네들도 잠재되어 있는 불안감. 옛날에는 북한이 미사일 한번 쏘면 증시 3% 4% 막 폭락 나왔어요. 하루에도 금방 반등하고 올라가지만, 근데 지금은 오늘 같은 날도 빠지고 저번에도 빠질 때 얘기 드렸죠. 한 2% 빠져서 2% 빠져서 횡보하다가 갑자기 미사일 쐈다는 속보 뜨니까 0.5% 1%더 빠지더라. 낙폭이 과한 거예요. 북한까지 이렇게 이 모양으로 미사일을 쏴야 되니까 이것도 전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그냥 뭐 그 우크라이나 요런 그 정말 우리랑 먼 얘기 같지만 그런 것만의 문제로 우리 세계 증시가 안 좋기도 하지만 빠진다가 다가 아니란 얘기죠. 분명 인플레이션도 있고 다 있고요. 근데 북한이 항상 있다는 걸 잊지 마시자. 일단은 있어요. 있다는 거 깔고 가자는 거죠. 깔고 가자. K 주식의 악재다. K 주식의 북한. 이거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의 하방이죠. 하방. 하방. 이런 것들이 하방 요인. 하방 요인. 자, 그러면 반대로 또 가야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상바로 갈 수 있는 재료. 자,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인데 이게 왜 호재일까라고 얘기를 드리면 오미크론이 이렇게 정말 확산세, 정말 이렇게 주식도 안 좋아 죽겠는데 확진자 수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지금 급증. 근데 급격한 상승이죠. 급증. 확진자 급증.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영국을 보시죠. 영국은 위드 코로나 간다. 그렇죠? 그럼 미국은요? 우리나라는요? 이게 제가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얘기 드렸는데 위드 코로나를 한다는 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불가피하게. 불가피하게.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뭐죠? 이유는 돈을 쏟았죠. 돈 올인. 돈 올인이에요. 돈 올인. 전 세계에서 유동성을 풀었죠. 정말 이 경제 코로나 이 안 좋은 걸 이겨내자 해가지고 없는 돈을 찍어내면서 엄청나게 그 돈을 풀은 거예요. 풀었죠. 근데 정말 또 이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하고 봉쇄하고 뭐 지금 비행기도 안 뜨고 경제가 회복이 안 돼요. 경제 회복이 제일 문제예요. 경제 회복이 문제고, 경제 회복이 안 되면 인플레이션 할 수도 없어요. 인플레이션 하면 안 되죠. 경제 회복이 안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합니까? 돈들 못 벌고 사회가 안 들어가고 직장이 안 들어가고 하는데 무슨 얼어 죽을 인플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긴축을 합니까? 어떻게 긴축을 합니까? 말이 됩니까? 긴축 가능하냐는 거죠.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망해요. 전 세계 망해요. 경제 위기가 돼버려. 오히려 경제 위기. 난리 난다. 부도 나고 국가 파산, 부도 난리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강행하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안 하면 다 죽어요. 또 다 굶어 죽겠고 다 난리가 나요. 글로벌 경제 위기가 또 온다고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약 풀고 뭐 먹는 약 나오고 다 좋다. 그냥 일단 가자 이거예요. 미국이요? 똑같죠. 우리나라 똑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찌됐건 뭐 여론에 따라서 뭐 해서 뭐 일단 뭐 갈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도 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정부도 있는 돈 없는데 다 끌어다 썼어요. 더 이상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이제. 돈 올인.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 올인이에요, 올인. 그러니까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긴축을 빨리 하는 이유가, 자꾸 미국이 빨리 한다 얘기도 하죠. 그것도 들어갑니다. 이 올인도 들어가요. 올인인데 이 얘기도 들어가요.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하다가 흐지부지 해가지고 못 해버리고 시기 놓치면 완전 못한다. 그냥 완전 부도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때 조금이라도 빨리 긴축해가지고 빨리 다 땡겨서 수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의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없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좀
풀어놓은 자금에 대해서 좀 회수해 놓고 뭐하고 금리 올려놓고 버티게 들어가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좀 놓치고 하다 보면 완전 이도저도 안 되게 다 망하게 생겼더라. 그래서 무조건 가야 되더라. 그러면 위드 코로나가 간다는 거예요. 결론은 위드 코로나가 간다는 거예요. 글로벌 전 세계가 전 세계 위드 코로나 된다는 얘기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경제가 위드 코로나가 되면, 위드 코로나 그럼 어떻게 위드 코로나 또 소비로 이어집니다. 소비로. 그럼 또 경제 회복이 되겠죠. 요겁니다. 이러면 증시는 업이죠. 그러니까 요렇게만 보셔도 돼요. 이렇게 보면 또 정리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요런 걸 보시면 증시의 방향을 좀 예측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자, 당장은 다시 돌아와서 좀 너무 좀 정리가 안 됐나? 좀 정리가 되셨나요? 자, 당장은 보시면 지금 빠질 수 있는 위치대 얘기 드렸고, 빠질 재료들 얘기 드렸고요. 지금 증시 상황 얘기 드렸죠. 그거 일단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 일단 나머지는 대응인데, 종목별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이제 종목을 오늘 갖고 왔어요. 자, 오늘 간단하게 볼 건데, 종목은. 자, 인버스 형태는 어느 모양인가? 라고 또 돌려보시면, 인버스도 제가 경고 드렸고, 위치대 다 찍어 드렸습니다. 일단은, 일단 보고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시란 얘기고요. 다 가능하신 분은 아니니까. 인버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고, 여기 체크해놨죠. 체크해놨고, 돌파되면 여기까지 열린다라고 얘기 드렸고, 일단 추세되고 5,000원까지 열려있죠. 열려있어요. 그 추세적으로 뚫고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증시가 또 밀렸고, 심지어 거래량까지 들어왔네요. 안 좋죠. 안 좋은, 그러니까 지표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안 좋은 게 맞네, 큰일 났네. 또 보고 보시면 여기 단기적으로 5분봉 봤을 때 고점에다 밀렸다, 재차 여기 자리죠. 그러면 내일 방향 또 나오겠죠. 또 올라가는 데는 나오겠죠. 코스닥 인버스 선물이 그렇고요. 윗단 열려 있고요. 지금 위치 이렇고요. 빨리 빠져줘야겠죠. 아니면 힘들어지고 정말 하락의 폭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인버스를 먼저 봐야 되는데, 자, 인버스 코덱스 인터넷이 안 되나? 잠시만요. 좀 방송이 좀 준비가 미흡해서 좀 정신이 없네요. 그죠? 좀 깔끔하게 딱딱딱 얘기 드려야 되는데, 자, 인버스고요. 인버스 최근에 여기 돌파했죠. 돌파했죠. 그래서 사실은 당장 돌파가 된 겁니다. 왜냐? 인버스 보시면 아까 제가 그 호가가 비어있다 그랬죠. 2700 깨지면 밑에 2400, 500까지 호가 비어있다 얘기 드렸는데, 호가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매물이 비어 있어요. 인버스가. 그러니까 인버스도 빨리 떨어져 주지 않으면 안 된다가 되겠죠. 빨리 떨어져 주지 않으면 추세 하락이고 윗단이 쭉 열린다. 이게 분명히 안 좋은 시그널이죠. 지금도 안 좋고, 재료도 그렇고, FOMC 회의 아직 남아있고, 아직 회담 안 끝났고, 계속 하방의 에너지가 높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만 또 보면 또 시장 예측할 수 있다고 얘기 드렸고, 76,000원 깨지면 안 된다고 얘기 드렸죠. 안 된다고 얘기 드린 게 오래됐고, 요때 마지막 버텨주고 추가적 3일 동안 빠졌습니다. 여기 빠지면 하락 나온다고 또 센 하락 나온다 얘기 드렸고, 하락 나오고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 볼 수 있는 금액 72,000원이고요. 72,000원대에서 멈추지 않으면 말 그대로 어떻게 될지 또 나오시죠. 다시 옛날 저점, 그 다음엔 다시 추세 하락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72,000원까지 금액을 설정해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사실 증시가 말짱했고 정상적이었으면 SNS택이 오히려 추천으로 들어왔겠죠. 추천으로. 왜냐? 오늘 얘는 상승했어요. 뭐 2.5% 상승했고, 저도 갖고 있는 보유 종목 많지 않지만 그 중에 하나 오늘 또 상승 나와준 놈은 있다. 근데 뭐 의미 있겠습니까? 빠진 것도 있는데, 빠져서 다 반납된 게 있는데 의미 있겠는가 싶었는데, 이거 왜 갖고 왔냐면, 사실 얘가 이제 영업이익이 발표 시즌이라는 얘기죠. 4분기 때 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영업이익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와가지고 그나마 똥장에 버틴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잘 나왔고, 뭐 작년 대비 뭐 100% 올랐다 뭐 했다 그런 게 나오니까 정말 그나마 오늘 하루 버텨준 거예요. 사실 요런 재료가 나왔고 앞으로 실적이 우상향 할 거다 그러면 앞으로 대세 상승 올라가 줘야 되고 추천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지금은 재료가 나왔죠. 그러니까 영업이 나왔다. 그리고 뭐 증설 때문에 100 몇 억을 투자한다 얘기인데, 그거 옛날부터 있던 얘기예요. 그 기사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예전부터 했던 거 또 추가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했던 거 재탕 3탄 같으니까 크게 의미 없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원래는 우상향 가지고 좀 이렇게 매물서하고 정고점까지 가져야 되는 종목인데 지금 시장이 그렇지 않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에 대한 호재를 반영해 주는가, 이거는 일단 보시란 얘기고, 그 다음에 유진 로봇 그 테마주 하나씩 갖고 와서 다시 한번 밑단 잡아서, 유진 로봇은 제가 봤던 금액대가 여기죠. 딱 지금 금액대 박스였었는데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증시 밑단이 열려버리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다시 봐야죠. 그래서 항상 멈추는 걸 테스트하고 대응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고, 마찬가지입니다. 5분봉 오늘도 보시면 요럴 때나 매수해 볼 수 있는 거고, 다시 내려와서 예를 들어 여기 밑단이 깨졌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잘라내야 되는 거고, 매수해 볼 수 있는 영역은 그나마 추세 하락 중에 이렇게 5분봉 기준으로 20선을 돌파해 줬을 때 이 정도가 되겠죠. 오히려 이 정도 해서 반등 좀 나왔다가 바로 재차 밀려버리니까, 여기서 저항받고 밀린다 그러면 또 빠르게 대응하면 이전에만 잘라내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 때는 이런 거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마찬가지겠죠. 내일 빠져서 4,780원대가 무너지고 못 받쳐주면 이거 지우고 아예 밑단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유진 로봇 그렇게 보시면 되고, 로봇 대장주죠. 그 다음에 인포뱅크 자율주행 대장주고 오늘 많이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드디어 원하는 금액대 오긴 했네? 라는 금액대. 그러니까 딱 그 금액대 오긴 했어요. 오늘 금액도 되게 관심 있게 보긴 했거든요. 근데 크게 의미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되겠죠. 오늘만 보면 18,000원인데 뭐 오늘 하락폭도 그렇고 자, 사실 요것도 딱 일단 18,000원 지금도 있지만 딱 요거 하나만 더 넣을게요. 요거 아니면 일단 대응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마찬가지로 16,500원 정도 되는데 여기 상단꼬리, 여기 상단꼬리, 그 다음에 예전에 박스 올라왔을 때 여기 금액대죠. 16,500원대. 그러니까 여기 금액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대 지지 못하면 또 그냥 그러니까 지지 또 확인해야겠죠. 확인하고 분분 뭐 보고 하고 매수해볼 수 있고, 반등해줄 때 안전한 타이밍에 넣어보고, 다시 추세 꺾이면 본전가든 약손절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밑단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바닥에 조금이라도 사볼 수 있는 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사고, 신규 매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좀 안전한 자리에서 사야겠죠. 그러니까 반등을 확인하고 사야 된다는 게 종목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분봉, 뭐 30분봉, 뭐 10분봉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맥점에 사가지고 좀 반등 나오고 보유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꺾고 내려면 다시 정리하고 다시 본다든지, 그런 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그나마 바닥권에서 사볼 수 있는 그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오늘같이 정말 장중에 3%까지 빠졌던 과대 낙폭 때 그냥 조금씩 사는 겁니다. 몇 주씩 사고 싶은 종목을 내가 언제 반등할지 모르고 빠질지 모르니까 뭐 3%에서 정말 이거 공포다, 그냥 장중에만 공포다고 봤을 때 그날 바닥일 확률도 있어요. 꽤 많아요. 정말 와, 그렇게 꼭 나중에 반등하고 1% 금방 또 올라가거든요. 지수로도.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조금씩 한두 주씩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빠지면 또 거기서 급락할 때 거기서 눌려 있을 때 사고 그런 식으로 매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도 종목별로. 그 다음에 이제 칩셋 미디어고, 얘도 이제 얘기 드렸죠. 재료 참 많아가지고 얘는 많이 빠질수록 좋겠다 했는데 안 빠져요. 또 얘는 또 이상하게. 그래서 일단 요 밑단 필요 없고, 일단 얘는 딱 요거 첫 금액대가 지금 금액대 19,000원 여기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 밀리면 여기까지도 올 것 같아요. 지금 추세로면 여기까지 올 것 같고, 추가 하락 나오면 또 밑단, 또 마찬가지 대응법, 인포니까 비슷하겠죠. 마찬가지 대응법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 좀 담아볼까 하다가 시장이 이래가지고 좀 넘어갔고, 넘어갔습니다. 칩셋 미디어는 지금 뭐 살 게 아닌 것 같고 봐야 되겠고, 그다음 이노 아이리스고, 시장 무너지는 보유했다가 팔았죠. 팔고 나왔죠. 정확하게 반등 확인하고 들어갔죠. 이날 샀죠. 제가 이날 샀다고 방송에 얘기 드렸고, 거의 빠졌어요. 오늘 팔았습니다. 팔았고, 팔면서 더 빠질 것 같다 얘기 드렸고, 밑단 여기 얘기 드렸어요. 그 말씀드렸던 밑단이 오늘 왔습니다. 얘는 그래서 낙폭에 따라서는 이 친구는 이미 증시 좋고 뭐 할 때도 얘는 그냥 1년 내 그냥 흘렀거든요. 1년 내 그냥 이 친구는 작년 9월부터 그냥 흘렀거든요. 2020년 9월부터 2020년, 그러니까 재작년 9월부터 1년 넘게 흐른 종목입니다. 근데 얘기 드렸죠. 이 종목이 이렇지만 이 친구가 정말 올해 영업이익도 아까 얘기 드렸던 SNS처럼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섹터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수익 이런 거 얘기 드렸는데, 장비주 얘기 드렸죠. 그래서 5G 장비주는 좀 저가에 오히려 올해 시장에 좀 영업이익이 보장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어요. 근데 지금 뭐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니까 말 그대로 저가 포지션에서 모아가는 방법이 좋겠고, 반대로 36,000원 여기 때죠. 36,000 정도 여기 밑단 깨지면 얘는 또 한 번 투매가 나올 겁니다. 또 한 번.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왜? 여기 이탈되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 이탈되면 또 추가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액대 반등이 안 해주고 버텨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면 또 밑단 다시 열어놓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규 매수는 지금 금액대 정도 아니면 추가 빠졌을 때 시장 돌려올 때까지는 그냥 관망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돼야 되는 것이고, 자, 시장이 엄청 빠지니까 한국컴퓨터 마찬가지고 제가 22,000원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어요. 이 친구한테 22,000원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22,000원대 되게 중요했다라고 얘기 드렸고, 22,000원대에서는 좀 지지해주는 모습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장 무너지니까 그냥 바로 아웃이죠. 바로 아웃이고 22,000원이 오히려 저항이 돼버리는 모습, 그죠? 그래서 깨고 내려오면 저항이 되죠. 22,000원이 오늘만 보셔도 21,650원 이렇게 바로 저항대가 된 거예요. 다시 밑단 보면 얘는 똑같아요. 18,900원, 19,000원 정도 되겠죠. 여기 있다니 이거 일단 필요 없어졌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19,000원대 대응이 가능한가. 근데 이 친구도 보시면 요때죠. 요때 2021년 6월, 작년 6월부터 정말 신고가 갱신하고 올라왔던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반납할 때 다시 급등해서 했다. 근데 제대로 다시 반납이더라. 그래서 여기 19,000원대 금액을 잘 봐야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에 한해서요. 싸이월드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SK고, SK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무너지는 게, 이거 또 SK 보면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이렇게 박살나고 올라가는 종목이 없는데 토론방에다가 내 종목 빠지고 주가 관리 안 하네, 뭐 너는 왜 안 가냐, 아이고 뭐 답 없네, 의미 없어요. 모든 종목 빠지는데 무슨 뭐 여기 토론실에다 이거 하나만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다고 뭐 주가 올려줍니까? 아닙니다. 안 올려주고 정확하게 지수 따라가고 있습니다. SK는 호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수 밀리고 지수 깨고 내려가니까 계속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볼 때 그냥 특이점이 없다. 그래서 SK도 보면, 자 그럼 밑단이 얼마냐 라고 보여야 되면, 일단 밑단은 다 깨졌고요. 마찬가지로 다 깨지니까, 시장 다 깨지니까 그러면 여기 옛날에 18 여기까지 일단은 아니고, 일단 당장 볼 수 있는 건 월봉인데, 월봉상으로 여기죠. 최근에 월봉상으로 정말 오랫동안 지켜왔던 10월선도 깼어요. 깨고 내려갔습니다. 지금 여기죠. 한번 지지 받았던, 성공했던 자리고 되게 중요했던 자리인데 요것마저 깨진 거고요. 지금은 요때죠. 과대 낙폭으로 더 빠진다 그러면 또 패턴 봐야 돼요. 여기 또 빠지겠죠. 120 월선까지 빠지고 이렇게 돼야 되나? 이렇게까지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 그대로 대응 영역권이 아닌 거죠. 말 그대로 그래도 사고 싶다면 오늘 같은 날도 막 4% 빠졌잖아요. 얘가 4% 빠졌다가 4.1% 빠졌다가 좀 반등했거든요. 그냥 급락해서 영역 바뀔 때 조금씩 사는 방법밖에 없죠. 지금은 사더라도 아니면 그냥 어차피 시장 증시가 그런 거니까 증시에 뭘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코스피나 코스닥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너무 급격하게 빠지니까 호가창은 비어있는 것 같지만도 그냥 이게 좀 되게 그래요. 매물대 그게 다 저항이 됩니다. 그게 되게 충격이죠. 지금 당장 나와도 여기가 반등이 되는 것이고, 계속 반등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 라인. 반대로 또 생겼어요. 하도 급락하고 이렇게 양봉 어중간하게 뜨다 보니까 여기가 930포인트만 넘으면 바로 또 여기 저항 구간이 돼버립니다. 지금은 또 여기가 바로 저항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저항 구간이 엄청 많아져 버려요. 지금은. 그러니까 증시 회복하는데 내 원금까지는 이미 힘들다고 얘기 드렸고, 원금 회복하는 건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반등 나오면 반등 때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선택 영역권을 벗어났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하루만 또 보면 1700포인트 2700포인트 중요한데, 이거 뭐 밀리고 나면 정말 더 한번 무서운 과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가지고 있는 손질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쵸? 가능한 영역권에서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오늘 시장에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멘탈입니다. 멘탈. 그냥 좀 급하지 않게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시고, 신용이 문제예요. 신용이. 그러니까 신용을 갖고 있어서 반대 매매가 나와버리면 또 호가가 엄청 밀려요. 내일 만약에 빠지면 내일 또 반대 매매 많이 나올 겁니다. 내일까지 만약에 밀리면 아마 내일은 반대 매매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동안 안 나왔던 반대 매매 좀 나올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매도들. 왜냐면 정말 급락이 2700단이 깨져버리면 밑에가 또 좀 나름 또 공부하면 호가창 엄청 비어있는 거 알기 때문에 더 공포로 느껴지는 거죠. 2500, 600, 400? 아이고
지금 팔아야지 사는 거네.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빠진 것들도 3개월, 4개월 시간 두고 보시면 과연 그럴까요?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전처럼 2,800, 3,000, 아니 뭐 3,000, 3,200은 못 갈지언정 어느 정도 선까지는 되돌림을 해주고 다시 한번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긴 사이클을 가져가야 될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 드렸던 거 뭐 소비에 대한 폭발 이런 것들 재료가 있고 그런 것들이 타이밍이 맞물려 준다면 괜찮다. 그 다음에 이번 주도 되게 중요하죠. 좀 기대도 안 했던 조금 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좀 해소되는가도 체크해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반대로 그 FOMC 회의가 의외로 또 긴축 속도 조절할게 좀 너무 과했나? 이렇게 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 불확실성 해소 올해 1%인데 왜 이렇게 오래 갖고 벌벌거려? 할 수도 있는 거고 올해 하겠다는 게 목표치가 1%란 말이에요. 올해 3% 4%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좀 확실해지고 한다 그러면 또 그거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인플레 공포는 여기까지 라고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뭐 지금은 대응 영역이 바뀌고 딱히 종목을 그렇게 하기 어렵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정말 강한 하락, 정말 단기간에 엄청나게 그냥 지속적으로 반등 파동 한 번 없는 하락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참 정말 좀 과하긴 과하네요. 과한 매도입니다. 항상 과매도 구간이고 특히 한국 주식 많이 약하지만 또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냥 뭐 한숨 쉬고 욕한다고 뭐 증시 올라갑니까? 그래서 충분히 다방면으로 크게 보면서 대응해 보자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잘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화이팅 하시고 버텨야 봐야죠. 버텨보고 또 엄청난 내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 좀 길어졌지만 기다리실 또 애청자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메시지 또 내용이 가능한 부분 전달 드리는 바고요. 특별하게 뭔가 신호가 나오면 또 공유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조금 일상에 집중하면서 열어두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